조변보감. 조변보감 법무법인 머스트노우의 조우성 변호사,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 책은담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책은담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세서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하고 또 많이 읽히는 책이 책은담입니다. 네. 우리 PD님도 들어보셨죠? 책은담. 저는 그 샤브샤브 가게 이름이 요거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서 아마 네. 딴 것 같은데. 거기서 땄을까요? 네. 네. 일단 이 책은 중국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이 처세서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처세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난관을 이겨낼까 그런 지혜를 주는 책인데 책 이름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채자가 이 풀채자고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그러니까 풀의 뿌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얘기다. 책은담.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풀의 뿌리는 대부분 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이 풀의 뿌리를 이렇게 쉽고도 즐겁게 얘기할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잘 이겨내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고요.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홍자성이라는 사람이고 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또 특히 우리나라 일본 쪽에서 특히 유명한 이 처세서가 책은담으로 많이 읽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히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이 책은담을 또 풀어서 쓴 책도 유명하고요. 네. 세상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코로나19로 너무 다들 어려운 이때에 이 말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책 같은 거 읽을 때 뭐 착하게 살아라, 남들한테 잘해라, 양보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 네. 아니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자기 걸 챙기기도 바쁜데 뭘 양보하고 그렇게 뭐 도덕군자 같은 얘기만 해서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처세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전략적인 착함이에요. 이제 뭐냐면 이 책은담에도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인정반복이란 말이 나와요. 네. 이게 이제 한자로 인정은 사람의 마음은 이 반복이 계속된다는 그 반복이 아니고 뒤집어지고 엎어진다. 아하. 그 말은 저 사람이 나를 지금은 좋아하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른 이유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내 편이었다가 다른 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간사해서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로는 세상의 길은 기고 험난하다. 그래서 이 처세서에서 왜 착하게 살아라, 남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과 적을 만들지 말고 덕을 쌓아 놓아라. 미래를 위한 보험을 들라. 저 너무 동의해요. 저도 처음에 사회생활 처음 할 때에는 무조건 착하게 지내야지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사회생활 해보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다 저같이 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내린 결론이 그렇다고 착함을 버리지 말자. 왜냐하면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그게 저를 나중에 보호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보험이랑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보험이랑 그래서 책은담에 보면은 3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3분이 이제 한자로 말하면 3분이 30%예요, 30%. 그래서 30%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 3분은 여자가 줄여자거든요. 네. 좋은 게 있으면 30%는 뚝 떼서 남에게 줘라. 그 다음에 반대로 귀 3분, 귀자는 돌아오다는 건데 안 좋은 것들은 나한테 30% 가지고 오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으면은 이게 다 정말 내가 잘해서 그렇지만 부장님이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센스 있게 얘기해야죠. 라는 그게 이제 여 3분인 거고 만약에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 박 대리 힘내. 이거 뭐 내가 니를 잘
가르치지 못한 내지는 내가 그걸 제대로 체크를 못 해준 거지 귀 3분 뭔가 오명과 잘못된 것을 다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좀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야 내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니고 보험을 들고 사람들에게 내를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최근담은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중국인들의 생각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제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생활 초반에 친구 99명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를 싫어하는 한 명이 결국 너를 무너뜨리는 거다. 야, 무서운 얘기다. 그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한 명의 어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마음을 품고 공격하려고 하면 99명이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그런 처신이 결국은 저를 살려주는 거 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여삼분 몇 알은 남에게 나눠줘야만 해를 면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귀삼분. 귀삼분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쁜 거는. 예. 그렇군요. 이 책 근담의 첫 번째 글귀가 몸에 힘을 빼라는 내용이라면서요. 그게 이제 제가 꼭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라 중간쯤에 나오긴 한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생생경제 청취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적어도 생생경제 청취자들은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사장님들도 많고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최근담이 좋은 것이 되게 역설을 많이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최선을 다하지는 말라라는 그런 얘기의 한편으로 이거는 이제 서예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쓰는 글귀예요. 응립, 여수, 호행, 사병. 이게 뭐냐면 응자가 이제 매, 이글스, 매인데 응립, 매가 서 있다. 여수, 잠자듯 서 있고 조는 듯 서 있고 호행, 호랑이가 걸어간다.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매는 정말 날카로운 그 이빨을 가진 발톱을 가진 그런 무서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매가 표범을 사냥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매는 조는 듯이 꼬박꼬박 조는 듯이 앉아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이 걷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진짜 강한 사람은 오히려 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있냐 그러면 그 스포츠도 보면은 힘을 넣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 처음 할 때는 막 온몸에 기가 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운전을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하듯이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너무 얼굴에 눈에 입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사는 어떤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소개를 받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줬냐. 왜요? 왜? 그랬더니 만나서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가 앞으로 뭘 할 거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네네. 너무 꽉 차 있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스피치만 하더라. 너무 사람이 좀 그렇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사는 것에서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 만큼 꽉 차 있으면 그렇죠. 그건 아니라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사는 분일수록 진짜 정말 강한 매가 왜 조는 듯이 앉아 있는가? 왜 백수의 왕인 호랑이가 걸을 때 병이 든 듯이 걷는가?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힘을 빼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시점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고수가 될수록 힘을 좀 빼야 된다. 이 얘기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사실은 어쩌면 너무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인간의 욕망대로 너무나 살아온 이 지구에 주는 경고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강제적으로 스탑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강해 보이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그 게이지로 보면 계속 높은 게이지만 머물렀던 게 아닌가. 물론 지금 일상을 멈춰서 생기가 어려운 분들에겐 이런
말도 세상 속편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예. 오늘 변호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인생의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아유, 네.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이 책은담을 소개해 주셔서 그런 성찰이 좀 됐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사실 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코로나19가 1차 창궐했을 때보다 저는 심적으로 더 힘들고요. 더 우울해요. 저희 네. 같은 청취자들 많을 것 같은데, 책은담 글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로 좀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한번 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집일지라도 마당을 깨끗이 쓸고 가난할지라도 머리를 곱게 빗으면 외관과 외모가 화려하지 않아도 품위가 우아할 것이다. 훌륭한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해지더라도 어찌 자기 스스로 피폐해지고 해이해질 것인가.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 자중자애라는 말로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중, 스스로 무겁게 여기고 자애, 스스로 사랑을 해라. 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무겁게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자기를 가꾸라.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원래 그렇잖아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자존감 잃어버리고 아유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런 행동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비록 실패하고 가난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주변을 깨끗이 하고 그래야 새로운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자주 이렇게 컴퓨터에 띄워놓고 네. 제가 힘들 때마다 훌륭한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해지더라도 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찌 자기 스스로 피폐해지고 해이해질 것인가. 자중자애, 나를 맞습니다. 무겁게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뭐 이런 이 말이 제가 책은담 전체 글귀에서 가장 좋아하는 네. 글귀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스스로 네. 피폐해지고 해이해지지 맙시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조우성 변호사와 조변보감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 재난지원금이었죠. 3460님, 1차 같이 전 국민 다 주세요. 저 60대 후반인데 용달차로 퀵서비스 하거든요. 1차 지원금 큰 보약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3320님, 재난지원금 이 돈 재난 해결하는데 전용해야죠. 술, 담배, 유해식품, 상품 등 구입하는데 사용 금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215님은 재난지원금 1차 때 너무 감사히 잘 썼는데요. 2차까지 주면 국가재정 괜찮을지 세금폭탄도 무서워요. 어차피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5209님, 재난지원금 생활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도움받을 데 없는데 나라가 국민의 문제 해결해줘야 됩니다. 2975님, 재난지원금입니다. 아이들 집콕하며 베란다에서 물놀이하고 저는 생생경제 듣고 있어야 하시면서 아이들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유 보기만 해도 제 우울함과 시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4958님, 재난지원금 법인 소유 아파트 금매 많다는데 대기업 자본, 은행 BIS 자금 유통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6244님은 80이 넘는 노인인데요. 아내 도우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르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